안녕하세요. 생활과 과학 과목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과 과학은 과학과의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은 절대평가로 산출이 됩니다. 석차 등급의 산출이 없이 A, B, C로만 성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체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A, 그다음에 60점 이상, 80점 미만을 받게 되면 B, 그 다음에 60점 미만을 받게 되면 C라는 성적을 받게 됩니다. 자, 생활과학 교과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머릿말을 조금 발췌를 해보면 생활 속에서 과학적 원리가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하고 어떤 가치를 지니며 나아가 과학적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 및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학을 전공하거나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사람들만 배우는 과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과학적 원리 및 활용에 대해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게 목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한 생활이라고 해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 우리가 질병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을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질병의 역사, 질병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천연두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약물의 올바른 이용, 오남용 없는 약물의 이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식품의 과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식재료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식단을 짜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식품과 인류의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뭐 설탕, 감자 이런 것들을 먹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같이 보고 또 그런 발효식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또 환경오염과 식생활, 그래서 우리 주변이 오염되면서 우리의 식생활이 위협받고 있는데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항생제에 오염된 식재료들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2단원으로 가면 아름다운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화장품과 과학, 그래서 비누, 기초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같은 이런 물질들의 특성,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들의 작용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화장, 색조 화장 같은 거, 그 역사라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헤어, 파마나 염색이나 이런 내용들도 같이 배울 거고요.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화장품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복과 과학,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옷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여러 가지 기능성 옷들이 있는데 과학기술과 옷의 기능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안전을 위한 옷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3단원은 편리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교통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우리가 한강을 건너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다리의 구조나 건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또 초고층 건물, 엄청 높은 건물들이 어떻게 튼튼하게 서 있게 되는지 그런 원리들도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다음에 교통의 과학,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온 과정,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움직이게 되는지, 또 교통 안전, 또 교통 체계, 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학과 관련 지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화생활인데 우리가 과학과 문화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술도, 음악도, 스포츠도, 문학이나 예술품의 보존, 복원 이런 것들도 다 과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과학에 대해서 같이 볼 거고요. 종합예술과도 관련이 있겠죠? 영화 속의 과학, 또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무대 예술에서의 과학,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활과학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고 약간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찐 문과 계열 학생들은 우리가 졸업 전에 과학 과목을 한 개 이상은 꼭 들어야 졸업이 되기 때문에 교양 과목 정도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지만 아직 진로를 고민 중이거나 아니면 자연계열, 공학계열, 보건의료계열 등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2학년 때 생활과 과학보다는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중에서 진로에 맞는 과목을 골라서 두세 과목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세 과목 정도 들어보시고 특히 이공계열로 간 학생들은 세 과목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서 투 과목을 그 중에 가장 더 공부해보고 싶거나 자기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과목 두 과목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은 이제 사회 과목 하나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수능을 위해서도 학생부 전형을 통한 수시 입학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입니다. 원 과목 안 들어도 투를 들을 수는 있지만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단 원을 골고루 들어보시고 그 중에 나에게 맞는 것을 투 과목으로 3학년 때 또 들으면 돼요. 우리가 학생부 전형을 통해서 수시 입학할 때는 이 학생의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이런 계열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인가.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 어떻게 공부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대학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화생지 원 쪽으로 더 생각해 볼 것을 조언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생활과 과학 과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